북동부 지역에는 때늦은 겨울 폭풍으로 약 27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비행기 지연과 취소도 속출했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뱅크의 파산으로 예금주들이 잇따라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면서 대형은행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 유가공업체 타이슨푸드가 닭고기 공장 2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원 약 1,700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부라 화합물 6가지에 대한 수돗물 기준치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동부 지역에는 때늦은 겨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카운티 윈저에는 무려 28인치의 눈이 내렸는데요. 이번 눈 폭풍으로 북동부 지역에 약 27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비행기 지연과 취소도 속출했습니다. 전국 정전 피해 통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뉴욕주 미드 허드슨과 캐피탈 리전, 놀스컨트리 지역 등에서는 때늦은 겨울 폭풍으로 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는 시속 55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최대 28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정전과 항공편 지연,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7만 6,700가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만 3천 가구, 버몬트주에서는 3만 가구, 커네티컷주에서는 1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역은 어제 오전 11시 기준 28인치가 쌓인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카운티의 윈저였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프랭클린 카운티에서도 24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뉴햄프셔주 남부 지역에서도 11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인해 항공편의 취소와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항공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라과디아 공항발 152편이 지연됐고 125편이 취소됐습니다. JFK 공항에서도 91편이 지연, 21편이 취소됐고 뉴욕 공항에서는 129편이 지연, 73편이 취소됐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총 1,919편이 지연되고 1,779편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은 연간 236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비게이션 업체 톰톰이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교통 혼잡도에 대해 조사한 2022 트래픽 인덱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차량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2마일로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운전자들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보내는 시간은 연간 236시간으로 1년에 10일가량을 막히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셈으로 2위를 기록한 워싱턴 DC보다도 40시간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6마일을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도 23분 39초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는 2021년에 비해 67초가 늘어난 수치로 팬데믹 이후 교통 혼잡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뒤로는 워싱턴 DC가 운행속도 시속 14마일, 샌프란시스코가 15마일, 보스턴과 시카고가 16마일을 기록했고 교통혼잡도 상위 10위권에 오른 도시 중 9개 도시가 1년 전보다 30초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6마일을 이동하는 데 평균 소요시간 약 35분을 기록한 영국 런던이 차지했고 인도 벵갈루루, 아일랜드 더블린이 뒤를 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뱅크의 파산으로 백악관이 다른 중소은행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지 않은 예금주들이 잇따라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면서 대형은행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하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나온 이후 백악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다른 은행들도 여전히 뱅크런 위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보호 조치가 없었던 때보다 현재 은행들의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더 나은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주들은 본인들의 자금이 보호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대형 은행들로 유출 자금이 들어가는지도 면밀하게 계속 보고 있다며 은행권의 강력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대형 은행에는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SBB 파산의 논란 예금주들이 예금을 서둘러 대형 은행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SVB가 파산한 이후부터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예금주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수일 만에 예금이 150억 달러 증가했고 또 다른 대형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예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푸드가 닭고기 공장 2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원 약 1,700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요. IT 업계와 금융계를 강타하던 감원 물결이 제조업 분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는 어제 1,600여 명이 일하는 닭고기 공장 2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슨푸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금류 사업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아칸소주 벤뷰런과 버지니아주 글렌 앨런에 있는 공장 2곳을 5월 12일자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슨푸드는 폐쇄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다른 공장이 맡게 될 것이라면서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직원들에게는 다른 공장으로의 재배치 등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벤뷰런 공장의 직원은 969명, 글렌앨런 공장의 직원 수는 692명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해 타이슨푸드는 공급 노동력의 부족으로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닭고기 처리 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 닭고기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예상과는 달리 고전을 겪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가금류 사업부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슨푸드의 미국 내 직원 수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13만 4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대체육 생산업체인 비욘드밋과 임파서블 푸드는 수요 감소와 경비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줄였습니다. 코카콜라도 북미 지역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했고 펩시콜라도 경비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팍 시의석 빈자리에 한인 시의원 2명이 선출되는 사태가 어제 항소법원의 기각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석준 시의원이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항소법원은 어제 팰리세이드팍 샌디 페레라 시의원 등이 민석준 시의원의 임명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버겐 카운티 법원은 펠팍 민주당위원회 선출을 통해 걸석이었던 시의원 한 자리에 민석준 의원을 임명한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폴킴 시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타운회의에서 앤디 밀시를 시의원으로 자체 임명했던 샌디 페레라, 스테파니장 박재간 의원은 이 판결에 불응하고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민석준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 의원은 정상적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 자리를 놓고 타운 내 갈등이 생기면서 행정이 지연되어 온 만큼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펠팍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던 매칠 박사는 뉴욕 특수수술병원의 스포츠 의학 의사이자 운동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5권의 책을 저술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칠 박사는 재택근무가 대면 근무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이지만 사무실로 복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최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대면 근무로 전환하는 이후에 생산성 향상을 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대면 근무보다 성과가 적다는 주장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뒤 오히려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며 대면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규칙적인 운동 및 가족과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사는 앞으로도 재택근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재택근무와 대면 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임신 중전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인 텍사스주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 금지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는 낙태 반대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연합이 식품의약국 FDA에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FDA가 2000년 승인해 이후 병원과 일부 통신 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해왔고 올해 초에는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스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조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이 소송은 보수 성향의 연방판사가 있는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데다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연방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판사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단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태 옹호단체 등에서는 미페프리스톤 판매 금지나 FDA 승인 철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월 $35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등 모든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노보 노지스크도 인슐린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현재 $558 83센트인 5팩짜리 인슐린 주사 제품인 노보로그의 가격을 $139 71센트로 75%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인슐린 제품인 노보린과 레베미어 가격도 65% 인하하고 브랜드명이 없이 판매되는 인슐린의 가격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스티브 엘버스 노보 선임 부사장은 그동안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 환자의 비용 부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길을 찾아왔다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일라이 릴리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방침에 따라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인슐린 가격을 7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기쁘다며 모든 다른 제약사들도 이를 따르고 공화당도 합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독성이 있어서 암 등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이 과불화 화합물 6가지에 대한 수돗물 기준치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어제 과불화 화합물 PFAS의 일종인 과불화 옥탄산 PFOA와 과불화 옥탄 술분산 PFOS의 수돗물 함유 허용량을 현재 측정법의 검출 한계치인 4ppt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EPA는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리건 EPA 청장은 음용수에 대해 EPA가 마련한 PFAS 국가기준 제정안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 주정부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EPA 규제안이 PFAS에 대한 대응에서 큰 이정표라며 EPA가 식수안전법 규제 대상에 새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PFAS는 탄화수소에 탄소 골격에 결합한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1940년대에 개발된 후 프라이팬 코팅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 방수 코팅과 의료 장비, 화장품, 세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였습니다. 탄소와 불소의 강한 결합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데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업체 등은 6가지 PFAS를 상시 감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PFAS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3일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사업은 비용 규모가 24억 달러로 초기 추정 비용 4억 5천만 달러보다 5배 이상 급증하면서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놓은 권고안은 에어트레인을 철회하는 대신 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인도변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춰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이나 주거용 빌딩이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오후 8시보다 일찍 내놓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의 경우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내놓으려면 영업 종료 1시간 전부터 배출이 가능합니다. 뉴저지 교육정령 어린이 보호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 저녁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의 신청자 대비 등록자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영하는 애프터스쿨에는 현재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약 21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프터스쿨 등록이 어려워지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스쿨 등록 신청을 한 뒤 수개월씩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해 일부에서는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는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2023년 제16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은 12명이며 1인당 $2,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가을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이고 지원서와 에세이, 추천서 등 서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30일 재단 웹사이트에 발표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